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게 타이틀을 뭘로 할까 하는데 뭐 이제 원자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을 넣었는데요. 네, 결국은 전기와 원자력 관계를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란 뭐냐? 처음에 이 에너지란 것은 에너기한가 뭐 그리스 말에서 그 어원이 있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란 뜻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에너지라는 말이. 근데 결국은 의미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종류는 뭐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하나의 변형 상표고, 진짜 그 에너지가 우리 인류에 어떻게 바뀌어져 있느냐. 제일 처음에는 사람 체력이,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을 해가지고 불의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다해가지고 통차와 수차, 그 다음에 전기기관차가 나온 게 이게 이제 1800년대 해가지고 획기적인 그 이제 문명이 여기서부터 근대 문명이 시작을 하는 거죠. 기관 문명. 그 이제 석탄에다가 석유, 이제 석유를 해가지고 자동차 엔진, 그 다음에 이 석유하고 이제 가스도 같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 고갈되기 전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우리가 찾아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요새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조력,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앞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효율이요. 지금은 태양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보다 전기로 이렇게 바꾸는데 효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론상으로는 20%까지는 가요. 20%인데 실제로는 태양 에너지 15%에서 20%가 그건 굉장한 양입니다. 왜냐면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쏟아지니까. 근데 그런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제 이것은 에너지 분포가 세계적으로 고르질 않아요. 특히 우리 지구가 이렇게 또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막이나 이쪽에는 그냥 햇불이 쏟아져가지고 나무가 다 죽고, 또 극지방에는 태양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뭐 풀도 잘 안 자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원시 시대, 중세, 18세기, 19세기하고 20세기에서 근데 앞으로 이 전기 에너지로 비행기도 뜨는 그런 것까지는 스타들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물리로 보면 자연에 존재하는 힘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력, 아까 이제 양이 아니라 양력, 양력. 그 다음에 전자기. 전자기는 볼 때는 전기와 자기가 나눠졌었는데, 자기에서 이렇게 살을 끌어줘가지고 움직이면은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정전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전자기력, 강력. 그래서 이 힘은 네 종류밖에 없는데, 중력을 우리가 1이라고 보면은요, 이 강력은 중력의 10의 38승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힘은요, 중력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안 부딪히고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강력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보면 이 미미한 힘이 우주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별이나 이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력하고 양력은 우리가 공식으로 해서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의 36승배까지 이걸 묶었는데, 양력하고 전자기력. 근데 중력은 이게 이제 차이가 25승, 36승, 3승 함께 묶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공식 하나로 수학으로 묶어보자. 그래갖고
전자기계하고 양력을 아까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맥스웰 법칙을 쓰는데 양력과 강력을 통합을 해보려는데 이게 통일장 이론이라는데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 한 단원 더 나가서 전부를 한번 통일을 시켜보자 공식으로. 근데 E는 MC 자승이라든지 우리 지금 뉴턴의 중력은 F는 이꼴 G 상수 곱하기 거리 R 자승분의 M1, M2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 자연의 현상을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중력하고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E는 이꼴 MC 자승. 이 E는 MC 자승은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이 힘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주로 가장 쓰기 편리하고 제어하게 하는 것이 전기를 해서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지금 전기인데 제가 보는 에너지를 지금 우리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체 에너지의 93.9, 94%는 수입을 합니다. 4%는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것이 뭐 여기 보면은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우리 국내 뭐 수력이라는데 요새 석탄도 무연탄도 거의 떨어져 가지고요. 그러면은 수입한 것까지 다 합쳐서면 그걸 100으로 보면은 에너지로 보면 여기 TOE라고 합니다. 톤 오일 이퀴발란트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톤을 단위로 보면은 100만 1000만억 2억 9,700 약 300억 톤의 오일 기름을 떼는 에너지로 해서 쓰는 게 한 300톤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냐면 못 써요. 결국 전환하는데 30% 손실이 납니다. 30%. 그래서 손실을. 네.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그때 동국대학교 가 있을 때 그쪽 지역에 어떤 분이 자기가 연구 에너지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연구 에너지를. 근데 조금만 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한참 보게 이제 그만하시죠. 돈 많이 쓰셨죠. 이제 돈 조금만 쓰는데 연구 에너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연구 에너지라는 것은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시소를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대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복하면 되는데 결국 그 마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 평형이 되잖아요. 근데 연구 에너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딱 떨어졌다가 탁 올라가가지고 그런 연구 에너지인데 연구 에너지라는 뜻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도 그건 마찰에 의해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손실이 약 30%. 우리가 70%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산업에 뭐 쓰는데 수송, 가정 이런 데 쓰는 것이 한 이게 그 70% 중에 이 전기는 실제로 이 70% 중에 차지하는 것이 한 20 몇 프로인데 전기가 지금 많이 쓰는 게 이제 산업의 공장에서 많이 쓰고 산업용이 한 50%, 수송이 10%, 가정이 한 15%, 그다음에 이제 상업 이런 거 뭐랄까 상점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것이 약 34% 정도, 공공업, 가로등 뭐 이런 게 실제로는 우리가 에너지에 주로 쓰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공업국입니까, 농업국입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서비스만 하면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업국입니다. 해외에서 자재를 들여와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수출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나라. 그래서 그 남은 이익 가지고 쌀도 수입하고 고기도 수입하고 뭐 그러지
뭐 자급자족은 지금 우리나라는 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쓰는 에너지가 약 3억 톤 에너지를 오일을 쓰는데 그 중에 70%밖에 못 쓰고 30%는 변환 과정에서 손실이고, 근데 이 손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름을 떼가지고 발전하잖아요. 그럼 한 30% 손실 납니다. 근데 그 전기를 전선으로 받아서 집에서 전기 히터, 열선에서 전기 볼로 쓰잖아요. 거기서도 한 3, 4% 손실 나요. 전선에서 오는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100% 전환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그런 것을 자꾸 과학자들이 양이 원체 많으니까 1%만 효율을 올려도 그것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다른 거고. 지금 이제 그러면 에너지를 아예 어느 정도 쓰냐? 제가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에너지 제일 최근에 전력 소비량으로 보니까 연간 2023년도인데요. 카나다는 1년에 한 15,800kW 아우어 였어요. 1년에. 미국이 13,000. 사우디가 12,000. 미국이 더 적죠. 카나다가 인구가 적은데 우리가 춥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2,000. 그 다음에 일본이 8,200. 러시아가 8,100.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비슷합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이 6,600. 독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이 발전량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중국이 인구도 많고 발전량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인구 자체가 14억 이렇게 되니까 개인당 쓰는 것은 적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지구 온난화 문제네, 공해 문제네, 이런 것은 중국하고 일종의 한쪽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중국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뿜는 공해 물질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공해 문제 어떤 국제적으로 떠들기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발하는 나라는 공해는 누가 다 이렇게 놓고 우리 보고는 탄소 배출 적게 해라. 그래 탄소 적게 배출하라니까 기름 떼지 말아라. 나무 태우지 마라. 그러니까 CO2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선진국은 부담금도 좀 내라.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부담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죠. 탄소세 국제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집에 쓰는 전기는 어떠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지방에 가면 송전탑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전부 이 송전선에다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송전선에 연결해 주면 필요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빼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의 특성이 뭐냐면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요.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자동차 타고 경사 올라가잖아요. 경사진이. 그러면 힘이 붙이면은 엔진이 꺼지잖아요. 또 우리가 기아 수동식 때는 4단에서 3단으로 3단에서 2단에서 이렇게 낮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것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고 소비에 맞춰서 생산을 조절해 발전소 출력량을요. 근데 그러면은 배터리나 지금 전기 자동차 이것은
그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그것인데 그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건 미미해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전기 자동차에다가 낮에 다 충전했다가 밤에 이렇게 태양광으로 낮에 다 충전했다가 밤에 태양 없을 때 그 배터리에서 뺏어 쓰면 되는데 그 양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뭐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에너지 가지고는 아까 제가 300도 TOE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태양광 그런 전력 제작인데 지금 현재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양수발전소 있잖아요. 양수발전소를 밤에 전력이 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거 풀로 돌리면요 1시간도 못 돌립니다. 아 그래. 그럼요. 양수발전이. 지금 저 한국수력원장에 양수발전소가 몇 개 있는데 그 양수발전소 저 있을 때는 밤에 이제 야간 전력 가지고 펌프에서 올려가지고 낮에 피크 때 그 주파수 조절 때만 쓰지 전력 부족해 그럼 다 내리쓰면은 1시간도 못 써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 저장이라고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쉽게 자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배터리의 연결선 그거 잘못 옆에 탁 닫으면은 그 납 탁 나가고 스파크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화상 있지 않아요. 그 배터리에 그 저장된 에너지 정도가 사람들이 받는 위험인데 하물며 큰 에너지를 담으면 적은데 또 컴팩트가 하면 할수록 불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ECC하고 에너지 무슨 것이에서 불이 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에 뭐가 있는 거니? 전에 노트북 있잖아요. 삼성이 썼는 노트북. 그거 자꾸 불나고 기억 있어요. 그래요. 그거 불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삼성 친구 근데 안 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결했냐 그랬더니 배터리에다가 80% 이상을 충전을 못하게 그러니까 안 나. 지금 전기 자동차요 배에다가 실으려면은 50% 이상 충전돼 있으면 차 못 안 실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그 페리오에 타려고 그러면은 50% 밑으로 배행병 돌아다녀가지고 자동차에 그거 나오지 않아요. 전기 자동차는 그 잔량이 나오지, 잔량이 나오죠. 50% 이상 되면은 화재 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이 쉽게 그냥 막 저장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으면 막 해서 필요할 때 뺏어 쓰면 얼마나 좋은데 그것 자체 하나가 폭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조그마한 9V짜리 라디오에 끼는 9V짜리 있죠? 망간전지. 네, 그거 해야 될 되면 짜릿합니다. 짜릿한. 짜릿하죠. 그게 그 에너지가 근데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있으면 감된데 지금 그래서 에너지를 환경론자들은 이게 뭐 전기를 낮에 생산되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뺏어 쓴다는데 그 돈이 훨씬 더 비싸요. 지금 우리 물리학 쪽에서 보면은요 금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값이 맞질 않아요. 비용이 맞질 않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건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본래 이렇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은 여기서 나온 것이 한 2만 5천 2천 네,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변압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뭐 3, 4, 5나 7, 5 지금 외국에서는 500, 1000 들어가요. 불합하면. 그래서 승합을 해가지고 승합을 해야지 전기가 멀리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전소에 수전실로. 이러니까 아까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시켜가지고 우게 송전선에다가 넣어주면은 필요한 데서 뺏어 쓰는데 이것이 발전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제 그 한전에 이제 그 북전사령부가 이제 한전에서 뭐가 떨어져 나갔죠. 전력관리소에서 이제 그걸 가져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발전하는 양이 나오고 소비하는 게 일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디 그걸 보고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디 발전소 더 출력을 더 증발하시오. 이제 그런데 요새는 그게 다 이제 뭐랄까 오토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죠. 이게. 근데 조정도 범위가 그런 것이 조정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한 5% 내에서 그렇지 뭐 20% 이렇게 움직이면은 기계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동차도 이게 뭐 급발진해가지고 확 가려면 기름 많이 들고 엔진에도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서히 냈다가 서서히 이렇게 내려줘야지 갑자기 하면은 순간은 내지만 기계들 수명이 오래 못 합니다. 이제 전력은 이제 모르는데 그 쓰시고 있는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와 동시에 맞춰서 발전해 준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혹시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럼 배터리도 있고 근데 그것은 그 양 자체는 의미하고 그 에머전시 때 그렇게 쓰기 위해서 양수 발전소의 문제. 양수 발전소는 그때 어떤 경우에 갑자기 큰 발전소가 기계 고장으로 셧다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물만 확 내려보내면은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한강 수력 발전소가 전력 계통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발전소가 다 죽으면은요, 발전소를 살리려고 보면은 전기가 있어야 발전소를 살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터도 돌리고 물도 외우고 불도 끓여오고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면은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 전국이 이번에 뭐 저기 뭡니까 미국이 뭐 이란 공격할 때그 선두탄인가 해가지고 막 송전선 다 해서 뭐 셧다운하고 발전소 다 죽거든요. 그럼 그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 발전소가 죽어버리면은 그때 이 수력 발전소에서 수력 발전소는 수문을 내려주면은 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수차가 걸어가지고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할 때 양수 발전소, 수력 발전소. 근데 실제로 양수 발전소도 물을 내려 보내려면은 그냥 내려가라고 하면 안 내려가라요. 그 인치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에머전시 때는 이제 그래서 그때는 되게 이제 또 디젤 발전소 있잖아요. 디젤 발전소에서 발전시켜가지고 그 정도에 자관 전기를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불씨가 있어야 하듯이 전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수력 발전소가 해줍니다. 수력 발전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승합하고 저기 압을 내잖아요. 네. 네. 볼테이지를 높이다가 네. 내렸다가 뭐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맨처 들어가는 그 볼테이지가 높을 때나 이럴 때는 그 어떤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쪽 이제 승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내리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W 와트는 네. 와트는 I 곱하기 V예요. 네. 그러니까 전류 세기하고 네. 볼테이지를 곱해주면 그것이 1에 되는 와트인데 네. 전류를 멀리 보내려면은 V를 높여주면은 W는 일정하니까 네. W 일정하니까 볼테이지를 높여주면 전류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적어져요. 손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냇가에 네. 물이 이제 일정량 물을 했는데 물을 쫙 멀리 보내려면은 가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물이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예. 크게 하면 안 가고 그러니까 I는 일어나는 물줄기 같은 거고 볼테이지는 이제 압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력을 멀리 보내려면은 볼테이지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은
탱크를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네. 물을 내려오는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전압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압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220볼트를 상용으로 쓰는데요. 처음에는 110볼트였다가 220을 올렸는데 볼테이지를 220을 올리면은 그 이제 아까 W는 1은 전압 I 곱하기 V였잖아요. V는 또 I R 전류에다가 저항을 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 자승 R이 돼가지고 저항을 적게 하고 I를 크게 하면은 1은 또 많이 할 수 있는데 멀리 또 보내려면 전류를 많이 보내려면 볼테이지를 높이고 I를 적게 되니 그것은 I 곱하기 V를 이제 어떻게 운용해서 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는 겁니다. 저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룬다 하면은 예, 그냥 보통 전력 예비 효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 전력이 일부 잉여가 있어야 예비에 대처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예비라는 네. 것이 발전기가 100kW를 발전할 수 있는 것이 80만 내는 거예요. 80만. 그래가지고 할 때 다른 데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출력을 못 내면은 이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력 수, 에너지 수요를 이렇게 했으면은 한 1000kW가 필요하다. 그 발전 설비는 1200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이 예비 전력이지, 그거,